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뉴스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 타무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저희 뉴스트라 타무스 시즌2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 날인데요. 오늘 정말 특별 게스트로 우리 네. 진짜 언론계 아주 대기자이시자 언론의 산증인이시고 늘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희 의미 깊은 마지막 방송에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네. 상당히 아쉬운데요. 예. 네, 대표님께서 아니 계엄 직후부터 네. 여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계엄 직후에 하셨던 말씀들을 예, 예. 저희랑 나눈 대담을 그 책에도 이렇게 실었고 게재하셨고 그래서 네. 저희도 그걸 되게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면서 봤던 기억이 아주 역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뉴스트라 타무스라는 이름 그대로 네. 아주 예측을 정확하게 짚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시즌 3로 해가지고 예, 다른 좀 모습으로 포맷을 또 좀 찾아. 바꿉니다. 바꿔서 예, 예. 다시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진짜 역사적 역할을 했다고 대기자인 우리 선배께서 인정을 예. 해주시니 그동안 힘든 것들이 싹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온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선동꾼이 판치는 세상에서. 글쎄 말입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대표님에 비하면 저도 뭐 일천하지만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는 누가 그게 자기의 철학이냐 세계관이나 세상을 보는 눈과 상관없이 사실에 기반한다는 게 그냥 기본 전제였는데 기본 전제지. 예, 그게 흔들리죠 지금. 예, 지금은 그 기본 전제를 오히려 무시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관심을 끄는 네. 좀 기이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걱정되는 아마 대표님 보시기에는 야 이건 참 어떻게 할까 그런 데 대한 평소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시비 가리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법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법이 예, 흔들리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예.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은 우리 시청자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아유, 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오늘은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 상황,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시각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지 AI 원전, 북한 핵까지 그리고 또 언론의 역할까지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 현안 이슈이면서도 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짚어가야 될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전 정말 오늘 대담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보셨을 겁니다. 이 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네. 그러나 위기라는 그 한자어를 자세히 보면은 위험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자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서울 시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이게 이 물증이나 직접적 증거 없이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세훈, 그다음에 김한정, 그다음에 명태균이요. 뭡니까? 저 부시장했던 분, 강철원. 네. 명태균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판사에 의해서 먹혀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발언을 하고 여론에 호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판은 어차피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 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대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대응이라는 그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100% 확신이 있어야 유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죄 1,0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 1,000만 명의 어떤 집단 의지로서 뽑힌 서울시장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건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벌금이라는 그 무게와 1,000만 명의 시민들의 선택이었다는 예. 그 무게를 견주어 볼 때 예. 여기서는 0.0001%의 어떤 모르고 오차도 있으면 안 없는 돼요. 네. 선거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선택을 하도록 2심에서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말하자면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면밀한 법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예. 하나는 역시 여론의 힘, 언론의 힘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러려면은 원래 이분이 좀 유순해요, 성격이. 예, 좀 그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예, 좀 저는 사나워질 필요가 있다,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방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이건 그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가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 실족하거나 넘어질 판이니까 네. 예. 그분한테 걸려 있는 어떤 역사적 책무라는 게 이게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아. 네. 뭐 이게 역사적 이해가 될지는 책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그걸로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예. 300만 원 받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그 살아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그 예, 아주 예, 논란의 판결이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끈질긴 거, 예. 그 끈질긴 투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럴 때는 지도자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걸 굉장히 주시한다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 좀 억울하구나, 아니면은 역시 유죄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요. 아. 예. 이제부터는 정말 이 악물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 오세훈 시장도 귀 기울여 예. 들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나워지고 조금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예, 아마 예. 그런 취지의 말씀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측근들이 이거 보셨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조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자, 그리고 듭니다. 아니 자기를 지킬 네.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예, 없다. 예. 예, 예.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의 체질, 노선 뭐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는 지적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한 달 한 20여일 동안 보여준 것은 총선 민심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예. 이번 총선 민심은 세 가지로 뚜렷하게 나왔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민심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극우 장동혁 세력 심판입니다. 네. 하나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한 경고였고 네. 보수 재건할 사람으로서 한동훈, 오세훈, 유호동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이 민심을 받아서 황골탈퇴해가지고 2028년 총선에 임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당원과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요. 예. 그렇게 힘과 의지나 이런 게 없다면은 이 당은 아마 오랫동안 존재하기가 힘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생 능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이 그런 무대를 딱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극우파 부정선거 음모론 이 세력이 계속 당을 주도하고 이게 또 계속 남아가지고 2028년 공천을 주도한다고 하면은 이 당은 역사와 국민이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부정선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가 올해 못 가겠구나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의외로 지금 꽤 소위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그렇죠. 와중에 올림픽공원 그런 그 논란 있었. 그 최근에 특히 오늘도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선관위가 투표율을 하여튼 좀 만졌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뭔가 선거에 진짜 관리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장동혁 대표 퇴진의 좀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일차적으로 언론의 책임입니다. 아. 언론이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확하게 그대로 소개를 했어야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도 거기에 비례관계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선거 음모가 아니잖아요. 예. 더구나 전국적인 부정선거 음모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정의로운 공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미화를 했잖아요. 예. 예.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예. 현재. 예.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이게 선동 아닙니까? 부실 선거 관리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은 교통사고 한 사람을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예.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더구나 전국적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6.3 선거를 무효화시키자는 거죠. 예. 네. 그리고 2,7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정권을 말살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정권 보호라고 하면서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2,700만이 던진 투표를 무효화시켜가지고 선거 결과도 다 뒤집어 버린다는 이런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은 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투표율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걸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짜맞추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실시간 말하자면 이렇게 막 집어넣다가 잘못 집어넣으면은 빨리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은 그 용복고 할 테니까 그 나중에 숫자에다가 좀 가감을 해가지고 전체 투표율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예. 조작이 아니고요. 예. 조작이라고 하면은 투개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조작하는 걸 조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숫자를 말하자면은 엉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닌 건데 예, 예. 이걸 가지고 또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외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한 신문 기사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이 말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런 식으로 휘발유를 더 들이붓고 예. 그러면은 공당인 것 같으면은 언론이 좀 그런 보도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으면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고 언론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이분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누굴 도와줍니까? 민주당을 도와줍니다. 네. 민주당을 도와준다. 예.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이재명 정부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동훈도 당선시키고 오세훈도 당선시키고 유호동 의원도 당선시켰으니까 빨리 장동혁 당권파 밀어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달라는 게 민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정말 절묘하게 표현했던 게 지방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냐? 지금 당원과 의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과 의원들이 예. 이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와 맞서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 말씀 잘 들었고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인데요. 그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정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맞아요. 지금 심각한 아주 네. 무시무시한 저는 권력 투쟁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 투쟁이다. 예.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본선에 올라간 새 대표가 공통점이 있죠. 저 60년대생이고 예. 운동권 출신이고 예. 그 중에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 한 사람이고 네. 또 두 사람은 상당히 그 행동이 반미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AI 시대라고 하면서 이 운동권 사람들이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아직도 당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었느냐 네. 누가 당선되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었고 김민석 후보가 그걸 믿고 상당히 정청래 후보를 강경하게 그렇겠어요. 어떤 점에서는 아주 격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최근에는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이 당원들에게 잘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반발심이 그러니까요. 가지고 다시 정청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정말 정청래 주가 반등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잠이 안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당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 그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호남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기에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과도 또 맞물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다. 승리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는 이 정청래, 저는 문재인 정청래 세력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운동권 세력. 그 중에 상당수는 또 극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 상당히 분당까지 가는 그런 반작용을 보이지 않을까. 그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는 현재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정청래 그전에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이 아우르는 이쪽 세력이 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탈당을 당장 할 리가 없겠지만은 그걸 겨냥하고 격렬한 어떤 권력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건 결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 이랬을 경우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는데 하여튼 어느 쪽이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안고 오래 가지는 못하고 갈라진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와 연동돼 가지고 국민의힘도 결국은 이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다수인 그래도 합리적인 세력이 국민의힘 간판에서 오랫동안 공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이 하나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17 이후에 국민의힘의 변화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청래, 김민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을 때 좀 더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 힘은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시는 거고 그러나 김민석 후보가 돼도 당이 이렇게 뭐 화합하거나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여전히 좀 쪼개지는 그런 그 힘, 이 소위 그 일종의 원심력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지금 김민석 대 정청래 또는 이재명 대 문재인 정청래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노선 투쟁이냐, 즉 이념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천권 싸움이냐, 그건 쉬운 말로 하면 밥그릇 싸움이죠.
그런데 노선 투쟁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공론화해가지고 정책을 논하고 하니까 거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노선 투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또 건강하다는 증거도 되는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유시민 씨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네. 아주 무섭게 공격해요. 어우, 그 쓰는 단어의 단어가 수위가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필패, 뭐 망할 정부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물전 그러면서 그만한 썩는 이유가 냄새. 있어야 될 것 예. 아닙니까? 네.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걸 지금 꾸미고 있다든지 네. 그거 말은 안 하고 딱 하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완전 폐지를 결단하지 않았다. 예.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장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예. 보안 수사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이 방대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많은 법조계 맞고 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예. 여론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저 유시민 세력 또 지금 정청래 세력이 주장하는 완전 수사보안권 완전 폐지는 그 잘못된 거라고요. 예, 예. 요걸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김민석 또 후보도 또 포기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법무차관도 이번에 어디 당 회의에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네. 이쪽 노선이 맞아요. 예. 맞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이 큰 차이가 아니라고요. 예. 네. 그건 사실 보안 수사권을 살리든 말든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 포기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남아있는 요 정도의 문제인데 네. 이것도 못 참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냥 하나의 대회 터집이고 예. 결국 공천권을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민주당이 자기들 주인이고 이재명 대통령 세력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싸우는 건지 이렇게 견주어보면 역시 공천권 싸움인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 쪽인 거. 그런데 밥그릇 싸움이 예. 이게 화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노선 투쟁은 화해가 할 수 있는데 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야당이 결국 그런 싸움을 언제 했느냐면 2007년에 당내 경선 때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밥그릇 싸움이었거든요. 예. 네. 아무 노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이겼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 정가에서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실제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고요. 삼김 시대 같은 구조적 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 대변혁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을 하려면은 그 여당 안에서 최소한 한 60%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예. 거기가 약한 데서 할 것 같으면은 네. 오히려 탄핵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정말 격변의 시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스물스물 요새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좀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은 서슴없이 탄핵의 칼도 끄집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전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공소 취소와 연결되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유시민 씨가 이야기 직설적으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강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정권 재창출. 정권 총선 대선 정권 날아간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건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예. 네. 그게 본심이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예. 예.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한 달 전인가
아주 예언을 했잖아요. 정청래 당시 전 대표 이야기를 분석을 하면은 이것은 수틀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네. 예. 탄핵하겠다는 그 워딩을 예.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예. 예. 하는데 나는 그 카드도 네. 그 카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 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네, 네. 삼권을 가진 사람인데 요사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정보기관을 통한 뒷조사 예. 그리고 소위 검찰을 통한 사정 예. 이게 좀 어렵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니까 함부로 지금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네. 유시민 씨가 망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어떤 성역처럼 보이던 그 권위를 막 깎아내리는 건데 꼭 예.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네. 결국 이 대통령 중심제가 이건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가 한국의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 그걸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예. 확인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사고 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게 참 화두로 던져졌는데 이번에도 그 이런 분란의 시작이 공소 취소 시도 아니겠어요? 예. 진짜 저희 사실 2024년부터 국장님 모시고 방송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있었지요, 탄핵 있었지요. 이제 좀 뭐 살만한다 했더니만 우리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양당의 분열 체계로 들어가면서 대혼돈의 시대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앞서 통화를 하면서 2026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솔로몬의 말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면 기자 되는지 생활 궁금해요. 올해가 네. 56년째인데요. 네. 예.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난리 난다 하는 말을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망한 적도 없고 예. 그렇게 안 보면은 망한다. 네. 망한다고 할 때가 제일 발전했더라고요. 이러다 그런데 지금도 망하면, 지금 네. 한국이 처한 그 상황도 네.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금 누가 누구를 욕하고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예. 그것보다는 큰 흐름에서 세계가 변하고 있고 예. 그게 우리나라가 편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흐름을 예. 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타고 있고 네. 또 그래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자리처럼 대통령을 이렇게 욕해도 아무 탈이 없는 저희 나라가 욕한 적 세계에서 몇 나라 될까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네. 세 나라, 대만, 일본? 일본, 한국. 어머. 한국. 예. 그래서 제 말은 이 자유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언론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투쟁해서 지켜낸 언론이 자유입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선배님들이 이게 있으면은 지켜내신, 예. 네.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으면.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하면서 지켜낸 자유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예. 네. 예. 여기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망해요. 아무리 예. 권력이 있더라도. 예. 예. 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들인데 예. 그걸 그걸 지켰으니까. 우리가 예. 싸워서 지켜낸 겁니다. 아, 공산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도 싸우기도 해가지고 지켜낸 이런 자유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좀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는 달라요. 우리의 자유는 이게 피 묻은 자유입니다. 예. 피로서 지켜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질주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짚어주셨는데 AI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요. 자, 반도체가 지금 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전력, 용수, 뭐 적기성, 사업성 여러 우려가 있는데 요거 가장 우려되는 거다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전력이죠. AI는 전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전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것은 역사적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탈원전 정책 써가지고 한 몇 년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결정을 해도 그게
세워질 때까지 한 10년 잡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해야 될 것은 저는 수명이 다 했다 해가지고 문 닫은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있어요. 예. 네. 그걸 다시 돌려야 된다. 예. 월성이요. 네. 충분히 조금만 손 보면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그냥 보조적 수단이고 예. 전기의 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역시 석탄 발전이라든지 천연가스 발전 예. 이것도 빨리 짓도록 만들고 네. 이제는 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SK나 삼성이 자기들이 필요한 전력은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네.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빨리.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제도냐 하면은 저 사용후 핵연료가 지금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데 그걸 생산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보관해야 된다. 예. 네. 근데 옆에 보면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걸로 이동도 못하게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규제 일변도로 해놨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AI라는 이건 야생마인데 야생마가 펄펄 뛰도록 만들려면은 그것을 지금 쓸데없이 묻고 있는 이것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자기가 그쪽으로 걸었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탈원전은 이제 그 정책은 폐기된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 그래서 상황이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열었다고 봅니다. 네.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걸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맞도록 사회의 규제를 풀고 예. 도와주는 거. 요새 당장 그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게 네.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공공회의에서 예. 그 문제가 있다고. 예. 네. 그런데 보통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순응하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AI 3대 강국으로 달려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예. 어떤 점에서 이 합의를 만든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를 받고 이 길로 그렇죠. 가면은 뭐 정치적인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사실 호남 반도체 발표한 날 원전 지금 풀어주면 저 진짜 대통령 인정하겠다. 그날 그 얘기 했거든요. 저도 왠지 뿌듯해져요, 대표님. 저 좀 약간 잘 큰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역시 제 발언에 답이 없으셨습니다. 마마님께서 김미선님이 대 기자님 앞에서 까불까불하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요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제니님께서 우리 대 기자님 최고로 존경합니다. 홍빵빵님께서 늘 조 대표님 응원합니다. 김금선님께서 조갑재님 선배님 최고. 그리고 진서님 조 대표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걸 틈새 적고 있었는데요. 미처 다 적지를 못했거든요. 용기와 판단력이 최고입니다. 대 기자님 존경합니다. 참 어르신입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까불어 왔는데 그 대응을 안 해주셔서 마음에 상처 입었습니다. 마상 입었습니다. 예. 제가 이 농담을 잘 못해요. 예. 잘하시는데요. 사선도 배우면 네. 잘하시는데요. 예. 자, 북한의 문제요. 저 진짜 이거 중요한 뉴스라 맨날 달고 살았는데 요즘 너무 안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네. 북핵 문제를 예.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반도 핵 게임에서 김정은이 이겼습니다. 예. 따라서 비핵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핵우산은 부러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핵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네. 공동 사용권을 갖는 거. 예. 네. 그 나토 방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NPT를 그렇지 않으면 NPT를 탈퇴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선언하는 겁니다. 네. 지금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저 NPT 조약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저도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미국의 전문가들이 최근 포린 어페어지 예. 전월호하고 이번호 그 격옥을 간지인데 걸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4개나 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포린 어페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외교 안보 전문 그럼요. 잡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글이 실린다는 것은 이게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예.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급히 해야 될 게 저는 한미일 공조를 해가지고
이 수도권에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 막을 사람 없죠. 그렇습니다. 날라오는데 뭐 1시간 걸립니까? 7분 걸립니다. 예. 완벽하게 막을 수단이 수도권에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것은 김정은이가 발작 안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의 안전을 이렇게 김정은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소한데 이 목숨 거는 이런 정치나 이런 언론을 해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지난 한 3년 동안 김정은의 대전략에 의해서 새로운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믿고 김정은이가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서해에서 예컨대 뭐 백령도를 포격한다든지 뭐 상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발해놓고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공격하려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핵 카드를 꺼낸다. 그렇죠. 또는 드론으로 반도체 공장을 공격한다. 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어떨까요? 큰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정치권에서 논의가 안 되느냐. 특히 이런 이야기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이게 보수의 미학도 잃어버리고 네. 좌파들로부터는 우습게 보이고 아. 그래서 한국 보수의 제거는 반드시 안보 문제를 이 놓치고 있어요. 보수 가치의 핵심에 놓고 다시 네.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 중에서 NPT에서 탈퇴하는 거는 우리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정말 메모드급이어서 메가톤급이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첫 번째 방안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나토 모델처럼 전술핵 갖다 놓고 한미 공동 사용,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검토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가능해요. 예. 가장 쉬운 방법이 핵 공유예요. 핵 공유에 그렇죠. 핵 공유인데 그것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미국 대통령에 의존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면은 정석은 NPT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국제사회가 그렇게 노력해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북한이 핵무장했다. 네. 우리는 거기에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네. 자위적 핵무장 하겠다. 다만 이렇게 할 때 다른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예.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다트머스 대학 교수 두 사람의 주장은 미국도 견제를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오히려 이렇게 두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엄호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한국을 제재하려고 할 때 미국이 앞장서서 그 다른 나라가 제재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핵 무장하기 전에 그때 북한이 하지 못하도록 전술핵 배치를 해가지고 그 정도를 막아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물끄러미 보던 미국 전문가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포리나페어지 매일 해석하고 보고 올리고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는 하노이 뉴딜 회담 뭐 이런 거 지나고 나서는 북한 핵을 언급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북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걸 딱 이야기 하나 하고 네.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세계에서 핵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순위 1순위는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죠. 왜냐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저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제일 적은 나라는 스위스예요. 예. 스위스는 무장 중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 스위스가 전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핵 방공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핵 방공호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민방위 훈련에서 핵 대피 훈련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요행수로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항상 운이 좋을까요? 한국이 항상 운이 좋을까요? 그렇게 딱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새삼 그렇죠. 섬찟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우리 그렇죠. 현실이 정말 그러네요. 늘 정말 깨어있는 기자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현자님과 함께 마지막 방송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담에서 뵀는데 이렇게 잘 컸다고 칭찬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칭찬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제가 참 어르신으로부터 이렇게 격려를 받으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야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저 죄송해요. 슈퍼챗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진선희님께서 존경합니다. 김금선님께서 저 의지 많이 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니님께서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미경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늘 감사합니다. 예. 비엔나님, 우리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승철님도 응원합니다. 올렸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야호. 감사합니다. 한번 사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